자,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간략하게 보셨겠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찬성 반대 이거 보면은 반대 쪽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제 생각에도 리얼미터에서도 했었고 말이죠. 이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당선인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당선인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한데 여론은 반대 의견이 더 많던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당선인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 44, 반대 53이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아니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또 국민들이 그걸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고 또 시도도 많이 하셨으면 새로의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이야기, 윤석열 당선인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박상혁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민적 역사적 평가가 나온 사안 아닙니까? 지금 와서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몇 대면 이런 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여론조사도 그냥 찬성 반대만 물었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월 10일까지 무조건 옮겨서 5월 10일부터는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물었으면 더 반대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물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반대가 그런 정도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선인께서는 저도 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국가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과정이 부실하고 예산이 많이 들면 결국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통을 넘어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불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뭐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원래는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부정평가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저는 물론 이 시점에서의 평가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꼭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 걱정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초기에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거 예를 들면 굉장히 더 불통 또는 뭔가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특히 뭐 검찰권을 굉장히 남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갈 걱정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이 더 좀 소통하고 많이 국민 여러 의견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실 잘하겠죠라고 하는 기대 대답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혜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역대 뭐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거의 80%, 70%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높게는 80%. 윤석열 당선인 지금 얼마나 나와요? 50%대로 출발해서 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마다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조사에서는 잘할 거다 하는 긍정 전망이 52.7%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한 3.5%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0.4%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 저런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대선이 박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기대가 높은 게 당연한데 오히려 잘못할 거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다.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앞으로 취임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저 여론조사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 저렇다라고 하는 거는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을 하겠죠. 제가 뭐 깊이 있게 분석을 뭐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허니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거의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K 트럼프라고도 하고 망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심지어 열린 민주당 출신 최강욱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분은 윤석열 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지무 공간에서 일을 하겠다는 걸 또 청와대까지 반대를 해서 소위 신구 권력에 충돌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또 현 대통령까지 반대를 하니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더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되고 그런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청와대를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하지만 막상 청와대가 국민들께 개방이 되고 국민들이 온전히 그걸 이제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여론은 또 좀 더 달라질 수 있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2018년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고 여론 높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1년 뒤에 평가를 해본다면 싸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희 전 의원 그 말씀은 말이죠. 저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늘 대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돕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결과가 좋으면 여론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정되는 사안까지 국민의 예산이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 그것이 지난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번에 집무실 이전 문제가 과연 그만큼의 국민적 논의 과정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잘 되면 여론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당선인이 결단한 문제고 국민이 이미 다 공감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면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중대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 나와서 그때는 광화문이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고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광화문에서 일하겠다 해서 공약으로 이미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0.73%포인트지만 국민이 그 공약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어떤 수기 과정, 논의 과정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이제 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결국은 집을 뭐 사실은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지만 일단 청와대를 옮겨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그 직무 공간의 주인인 윤석열 당선인의 뜻은 어느 정도 헤아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희 전 의원 이야기하신 동안에 화면이 나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쓴 글씨라고 하죠. 인수위원회 가면은 늘 윤석열 당선인 좀 뒤에 보이십니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게 뒷걸개가 인수위 회의실에 걸려 있고 기자회견하는 장소에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겸손에는 푸른색 그리고 받들겠습니다. 뜻에는 붉은색
이게 바다와 태양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 저 직접 쓴 글씨를 저렇게 그대로 따서 저렇게 백드롭 뒷걸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저 약속, 지금 용산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하는 것을 직접 또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너무 이른바 저는 청계천 신드롬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강행하고 나서 뭐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 청와대 이전을 다시 그런 것과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인수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도 좀 걱정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지금 생략되면 우리 사회가 또 그 당시 6년과는 다른 1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좀 걱정인데, 저는 지금의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제와 인물의 문제인데, 그 의제가 뭐 50조 추경이라든지 어려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이게 청와대 이전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인수위가 여러 인물들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신선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데, 앞으로 조각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인물들을 발표하고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는 뭐 저는 예상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 거기에는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게, 만약에 예전에 뭐 이명박 시절에도 그렇고 어제는 어느 정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각에 발표되면, 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굉장히 또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검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발표하게 될 총리부터 시작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야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가 어렵죠. 이전 정부나 이전 또 어디 정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로 많이 항상 영입되는 게 교수들이죠. 근데 교수들이 이제 장관, 내각에 들어가고 했을 때 좋은 평가를 과연 얼마나 받았는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들의 참신한 시각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내각이나 비서실에서 이야기할 때 정책으로 반영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는 혹시 이 사과탑 안에서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지난 역사가 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교수들께서 많은 장관직을 이제 지냈고 또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은 분도 계셨지만 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받은 분들도 꽤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탈원전 주도하셨던 그 교수님 출신은 또 지금 뭐 물론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과연 그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의 철학을 뭐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국민적 입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은 인류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기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뭐 캠코더 인사라고 이렇게 해서 좀 인재 풀을 좁게 썼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윤석열 당선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기용을 해서 내각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비서실에서도 민간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게 하겠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성, 창발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내각과 소통을 잘해서 내각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갖게 되는데 이제 역시 성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최근에 취재 파일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읽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게 되고 합참은 또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로 이전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용산 지역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의외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참 좋은 곳이다. 물론 이미 당선인 측의 의사는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건데 말이죠. 자, 그 취재 파일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에게. 자,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국방부 대변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전쟁 기념관이 또 시민 접근성, 경호 적합성, 미군 기지 벙커와 공간 활용 등을 감안하면 국방부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의견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집행부서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영 의원, 이게 선문답은 아닌데 말이죠. 일단 앞부분은 이해가 돼요. 국방부는 집행부서다. 그러면 지시가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따르는 부서다. 이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다만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저 대답을 통해서 대변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종의 사족을 달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봅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와서 네, 그래서 네. 연쇄 네.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네, 안보는 공개가 왔다는 걸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안보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우린 집행부서니까 뭐 통수권자 결정하면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과연 저런 형태의 선문답을 뒤에 사족으로 붙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아직 인수위 단계인데 지금 벌써 저렇게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대변인이. 성영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변인이 지금 국방부 내의 기류를 외부에다가 밝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더 문제인 예. 거죠. 대변인이 사실은 저렇게 밝혔다는 건 대변인이 조직의 장이 아닌 이상 조직 내에서 어떤 조율을 거친 의견을 발표하는 게 대변인이지. 뭐 청와대 대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국방부 내부의 공기를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대변인 본인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상혁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아마 대변인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 그 실제로 위협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좀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수위에 예. 당선인 주변에서 거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보입니까? 예, 그 김용현 씨인가요? 이분 아마 경호처장으로 가장 유력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국방부 청사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예, 뭐 당선인과는 무슨 학연이 있으시다라는 언론 기사도 보긴 했는데 저는 역대로 경호처장 예정자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현 청와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안보 공백 얘기하는 거 들으니 역겹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그 회동도 있으시지만 뭐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른바 윤핵관이 사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발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인의 지지도 하락이라든지 이 원만한 인수인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당선인 쪽뿐만 아니라 인수위 그리고 뭐 가까운 분들이 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얘기 안 듣고 끝내면은 또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일단 뭐 대변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 대변인의 본인의 어떤 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을 얻어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통해서 국방부로 대통령 직무 공간을 이전할 때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또 합참으로 가는데 합참에서는 안보에 큰 문제는 없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안보 공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선인 쪽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급하게 옮기게 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없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5월 10일 첫날부터 청와대를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못 나온다. 나는 무조건 간다. 두 사람의 뜻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의 지점이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 저녁 만남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카데미상 수상식이 있었어요. 지난해 여우조연상 받았던 윤여정 씨가 직접 현장에 가서 나무조연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카 고스트, 오스카상은 누구에게 갈까요? 하는데 갑자기 윤여정 씨가 수화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The Oscar goes to Troy Kotsur. This is the first Oscar and nomination for This is amazing to be here on this journey. I cannot believe I'm here.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recognizing my work. I just wanted to say that this is dedicated to the deaf community, the CODA community, and the disabled community. This is our moment. To my mom, my dad, and my brother Mark, they're not here today, but look at me now. I did it. I love you. Thank you. 예, 소리는 없었습니다만 역대 보기 드물었던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윤여정 씨가 발표를 하면서 직접 서투른 수어를 하고 또 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트로피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세상. 오늘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